완벽한 가만 뒤에 숨어 캔자스주에 위치다. 어둠이 마을을 삼키고 가로등 아래에는 나른한 밤의 정막만이 감돈다. 데니스 레이더는 집거실에 앉아 아내 폴라와 딸 캐리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본다. 화면 속은 어느 날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가득하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머금고 캐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웃들은 그를 모범적인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리더라 부른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의 도덕성과 헌신에 감탄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가장의 이면에는 누구도 상상 못할 어둠이 꿈틀거린다. 밤이 깊어지면 데니스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마치 귀신처럼 계단을 걸어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가 발을 들이는 지하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금속 상자가 놓여 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상자에는 낡은 루프, 피 묻은 여성의 브래지어, 누군가의 작은 사진, 그리고 신분증이 빽빽하게 들어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루프를 쓸어내린다. 오래전에 굳은 핏자국, 섬뜩한 끈적임이 남아있는 그 루프를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미묘한 흥분으로 뛰기 시작한다. 데니스는 상자 안 사진을 조용히 집어들고 어둠 속에서 소화기를 짚는다. 그는 자신이 사냥감을 노리듯 한 가정을 조용히 감시한다. 그 눈길은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사악하다. 지하실 공기는 눅눅하고 차갑다.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던 데니스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한다. 평소 교회에서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일그러진 미소가 자리한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한다. 다음은 속삭이며 스스로를 억제하려 애쓴다. 머릿속은 폭풍처럼 일그러진 환상으로 가득 찬다. 그러던 그가 여전히 집에서는 배려 깊은 아버지였다. 그가 침실로 돌아오면 폴라는 잠든 채 미소를 짓는다. 딸 캐리는 아버지의 손길에 안심한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방금 전까지 그 남자가 로프를 목에 걸고 기묘한 쾌감에 몸을 떨며 마음속 끝없는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따금 데니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차가운 밤, 아무도 없는 골목길, 누군가의 집 창문 너머에서 쏟아지는 빛을 응시한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에 질투와 분노,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된다. 누군가의 숨이 차담될 때, 몸이 허공에 떠 있을 때 그는 평온해진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냥꾼. 밤마다 맴돈다. 자신의 표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잠들지 않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기대감이 뒤엉킨다. 한편 교회에서는 그가 기도를 주도한다. 누구도 그의 두 얼굴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배우려 든다. 그러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사악한 그림자가 성장하고 있었다. 밤마다 데니스는 자신을 점점 더 억누르기 어렵다고 느낀다. 죽음에 대한 욕망이, 지하실 상자에 담겨 있는 전리품이 그를 부른다. 슬며시 손끝을 타고 흐르는 피와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비녀. 누가 이 남자를 진짜로 알고 있을까? 위치타의 밤은 평온하다. 그러나 어둠 속 단 하나의 그림자가 모든 것에 금이 가게 만들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정말 착한 아이죠. 주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데니스 레이더. 어린 시절의 그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깊은 늪처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위치타 외곽의 작은 집, 낡은 창문 틈 사이로 겨울바람이 새어 들어온다. 데니스는 그곳에서 새동생과 함께 자랐다. 부모님은 늘 바쁜 생활에 쫓겨 사랑을 전부 나눌 수 없었고, 데니스는 그 틈에 홀로 남겨지는 일이 많았다. 외로움, 소외감, 그 감정은 그 소년의 가슴에 천천히, 그리고 차가운 식칼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누군가 데니스의 방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으리라.
음산한 오후 데니스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작은 생쥐 한 마리를 손에 쥐다. 그는 천으로 생쥐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묶고 숨을 질식시키듯 조인다. 어린 소년의 손끝에서 생쥐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레이더의 표정에는 미묘한 희열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더 커다란 목표를 찾아 뒷마당을 뒤졌다. 작디작은 새의 목을 조르는 순간 데니스는 모르는 감각, 공포와 흥분, 죄의식과 쾌락이 뒤섞인 짜릿함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도무지 멈출 수 없었다. 책장 안쪽에는 누나의 잡지책이 가득했다. 그는 야금야금 여성 사진을 오려내어 종이 인형을 만들고 기괴한 낙서를 그려 넣었다. 가끔은 욕실 문을 잠그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본다.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숨이 막히는 느낌과 밀려드는 환각 속에서 몸을 떨어본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그 낯섦조차도 짜릿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잔소리로 호통치고 방문을 쿵 닫고 나간 직후였다. 데니스는 침대 밑에서 흘러나온 고무밧줄과 지마르고 간 헝겊을 주워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목을 코팅끈으로 조여보기 시작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던 순간 그는 죽음 바로 앞에서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렇게 소년 데니스는 자신의 어둠을 키워갔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할 때도 그는 종종 엉뚱한 상상을 했다. 술래가 되어 누군가를 쫓는 것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음험하게 기다리는 것. 친구들이 소름 돋은 듯 데니스를 희근거리곤 했지만 곧 아무 일 없었던 듯 웃음이 넘쳤다. 데니스는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 죽은 동물의 시신을 몰래 파묻거나 그들의 작은 뼈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봉인한 상자 속에 새와 쥐, 고양이의 뼈를 보물처럼 숨겨두고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그는 머리로 수없이 상상했다. 진짜로 사람을 조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청소년 시절이 되면서 그의 상상력은 더 음산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학교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에서는 상상 속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다. 한밤중 몰래 나와 동네 강변을 거닐며 낯선 집에 불 꺼진 창문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머릿속은 온통 잠든 누군가를 조용히 덮쳐 가만히 호흡을 끊어놓는 장면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낮에는 그 어떤 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부모와 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조차 그 침묵 아래의 카오스를 눈치채지 못했다. 학교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소년, 헤드셋을 쓰고 라디오를 들으며 작게 웃는 소년, 그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소년 데니스 레이더, 그의 평범해 보이는 유년기는 속절없이 길들여진 어둠의 씨앗이 자라나는 시기였다. 오테로 가족의 운명적인 밤. 1974년 1월 15일, 위치타의 새벽은 깊은 겨울만큼이나 무심하고 차갑게 다가왔다. 도로에는 얼음이 번들거렸고 하얀 입김이 아침 공기를 뚫으며 피어올랐다. 오테로 가족의 집은 평화롭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이 집을 감도는 악몽의 전조를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아침 조셉 오테로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드럽게 커피를 저었다. 아내 줄리와 아이들, 조이와 조셉 주니어는 레이더, 그는 며칠에 걸쳐 이 집을 감시했고 가족의 일과 기상시간, 등하교 루트까지 모두 암기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얼어붙은 손으로 장갑을 끼고 준비해온 줄, 테이프, 칼, 그리고 사악한 계획을 꺼내들었다. 오전 9시, 데니스는 조용히 문 뒤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문고리를 살짝 돌렸다. 특유의 기도문처럼 중얼거리며 순간을 기다렸다. 갑자기 줄리가 주방문을 열었고 데니스는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움직이지 마. 낮고 단호한 목소리. 당혹과 공포가 온 가족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조셉은 딸과 아들을 엄호하려 했지만 데니스는 이미 맨 앞에 있는 조셉에게 총을 겨눴다.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데니스의 눈동자는 차갑고 손에 들린 줄엔 약간의 떨림조차 없었다. 그는 가족 구성원 한 명씩 차례로 손목을 묶었다. 줄을 당길 때마다 가족들의 희망도 조금씩 조여졌다. 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릴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아빠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데니스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매정하게 밀쳐내며 말했다. 조용히 해. 곧 끝날 테니까. 모두가 묶이고 절망의 침묵이 흐를 때 가장 참혹한 악몽이 시작되었다. 데니스는 조셉과 줄리를 침실 안으로 밀어넣고 차례대로 그들의 숨을 틀어막았다. 조셉은 버둥거렸지만 결박과 공포 그리고 압도적인 힘 앞에 서서히 무너졌다. 줄리는 마지막까지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으며 무력하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신음과 절규로도 데니스의 광기를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아이들의 차례였다. 조셉 주니어, 조이의 작은 팔목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긴장했고 두려움에 질린 눈동자가 살려줘 라고 속삭였다. 조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엄마 사랑해요. 제발 도와줘요. 데니스는 냉정하게 딸을 끌고 어둑한 지하실로 몰았다. 그곳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희미한 전등만이 그녀의 희망을 조롱했다. 데니스는 조심스레 조이의 옷을 벗기고 목에 줄을 감았다. 숨이 막혀올 때 조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다. 당신 왜 이런 짓을... 하지만 데니스는 잔인하게 속삭였다. 곧 가족을 다시 만날 거야. 천국에서. 줄이 점점 조여지고 소녀의 몸부림이 약해져 갔다. 악마의 손길 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데니스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남겼다. 숨소리조차 남지 않았다. 데니스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자신의 덜리품을 챙겼다. 줄리의 브로치, 소녀의 머리끈, 그리고 방 안에 남겨진 작은 가족 사진 한 장. 이 모든 일이 끝났어도 그는 흔들림 없이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에이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카페트에 걸터 앉았다. 아내 폴라가 잠결에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라고 속삭이자 데니스는 교회에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저지른 악행과 그 완벽한 얼굴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오테로 가족을 집어삼킨 이 새벽의 악몽은 이 작은 도시를 영원히 잠 못 들게 할 짙은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더럽혀진 전리품,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데니스 레이더는 한없이 조용한 그의 지하실로 발을 내딛는다. 집안 곳곳은 평범하지만 이 지하 공간만큼은 그 어떤 빛도 닿지 못하는 악의 밀실이었다. 조심스레 방문을 잠그고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낸다. 매끄럽게 달아버린 상자 위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고 곧 개봉될 살벌한 의식의 시작을 알린다.
손끝이 상자 뚜껑을 미끄러져 갈 때 데니스의 심장은 가느다란 흥분으로 뛰기 시작한다.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될 금단의 공간. 그곳에는 그의 범행과 광기가 처음 시작된 순간부터 모아온 수많은 전리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상자 안, 시든 장미처럼 퇴색한 여자아이의 머리끈, 줄리 오테로의 브로치, 희미하게 피의 얼룩이 남아있는 손수건, 찢어진 속옷 한 켤레, 그리고 누군가의 사진과 운전면허증이 뒤섞여 있다. 데니스는 그것들을 한 개씩 마치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히려 환희에 휩싸인 듯 빛난다. 이건 내 승리야. 속삭이는 그의 입가엔 기괴한 미소가 번진다. 전리품 하나를 손에 쥔 채 그는 그날의 밤을 머릿속에서 되감는다. 가족이 비명 지르던 순간, 손목에 줄을 감았던 촉담, 공포로 번들거렸던 눈동자, 한 번, 두 번, 손끝에 스민 공포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 고요. 그는 상자 옆에 낡은 사진기를 꺼내 전리품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친 뒤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는다. 한 장, 또 한 장. 이 모든 장면이 그의 은밀한 다이어리에 영원히 남게 된다. 사진이 다 나온 뒤에는 조심스럽게 현상해 내밀한 앨범 속에 숨겨둔다. 어느 날엔 자신의 범죄를 예술 작품처럼 시로 남긴다. 빨간 펜으로 적힌 글귀. 나는 조용히 노려본다. 그녀의 머리핀, 마지막 한숨, 나의 손끝에서 새어나오는 정적 모두 나의 것이다. 데니스는 신문과 잡지에서 연쇄 살인범의 기사만 골라오려 굳힌다. 그 중간마다 자신의 전리품 일부를 몰래 테이프로 고정한 뒤 먼 훗날을 기념하는 은밀한 의식을 치른다. 때때로 그는 이런 성공의 비밀을 남들과 나누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 밤 그는 자정이 넘어 한 한밤중에 익명의 이름으로 신문사에 편지를 쓴다. 나는 BTK다. 찾을 수 없다. 네 번째 가족도 내 전리품처럼 사라졌다. 너희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게 기쁘다. 다음 날이면 그는 아내와 딸,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내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데니스는 속에서 비명 지르는 또 다른 자아에게 속삭인다. 전리품은 나만의 것. 절대 누구도 모르게. 가끔은 밤늦게 지하실에 내려가 전리품을 꺼내 다시 한번 손끝으로 만져본다. 아직도 어떤 것에서는 희미한 냄새, 싸늘한 공포가 남아있었다. 이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그의 심장에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짜릿한 감각이 솟는다. 어느덧 그는 피해자의 목소리, 마지막 숨소리, 그들이 남긴 모든 흔적에서 기묘한 쾌락을 느낀다. 어떤 밤은 상자를 껴안고 가느다란 속삭임을 혼잣말처럼 내뱉는다. 넌 내 거야, 영원히. 공포, 비밀, 그리고 전리품. 그것들은 데니스 레이더의 또 다른 신장이 되었고 언젠가 다시 피로 얼룩진 밤이 오면 이 지하실의 상자는 또 하나의 트로피로 새로운 악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적자와 환영 미치타를 뒤흔드는 오테로 가족 학살 사건 이후 도시는 매일 밤 낯선 침묵과 불안을 품었다. 경찰관들은 밤샘 수사와 순찰에 지쳤고 언론은 거리마다 연쇄살인마의 귀환을 외쳐댔다. 누구도 집안에 홀로 남기를 꺼렸고 심지어 문틈 사이로 불빛조차 새지 않게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놓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 형사 조나단 하워드는 열흘 넘게 오테로 가족 살해 현장 사진과 보고서 끌려가는 저
침실 구석의 미세한 핏방울,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을 조여왔던 잔혹한 결박, 그리고 범인의 지나치게 차가운 집착. 조나단의 머릿속엔 항상 같은 의문이 맴돌았다. 왜 그들은? 왜 저런 방식으로? 사건 현장마다 남겨진 정교한 결박법. 우아할 정도로 차갑고 침착했던 수법. 그리고 철저한 흔적 지우기. 마치 누군가에게 예술이거나 오랜 시간 준비된 의식 같았다. 조나는 동료들과 단서를 쫓았지만 모든 선은 어디에선가 사라졌다. 이름 없는 목격자, 소문반 무성한 도시의 그림자. 얼굴 없는 악마의 실루엣이 경찰서 조사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한편 데니스 레이더 역시 깊은 밤마다 추적의 환영에 시달렸다. 지하실, 먼지 쌓인 술병 옆에서 그는 조용히 손끝을 떨었다. 신문지명 가득 자신이 남긴 악행의 흔적이 실리고 경찰이 자신의 주변을 맴돈다는 한각 속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아내와 딸이 잠든 집, 그는 침묵 속 조심스럽게 전리품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본다. 아무도 모른다. 완벽하다. 하지만 혹시 불안과 도취가 동시에 교차했다. 데니스는 밤이면 창틈 사이로 수사관들의 발자국 소리, 직감적인 시선, 어딘가서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그는 기이한 쾌락과 죽음의 공포, 추적의 긴장감이 섞인 짜릿함에 잠식되어 갔다. 형사 조나단은 매일 현장 감식 기록을 되새겼다. 가끔은 자신조차 악몽을 꾸었다. 어중간한 어둠 속 악마의 숨소리가 목덜미까지 차오르고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듯한 착각. 범인이 언제 어디에서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에 도시의 공기마저 피로와 광기로 뒤덮여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경찰서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흰 봉투 속에는 타자기로 찍은 편지와 무언가 찢어진 사진 조각, 피해자였던 조이 오테로의 머리끈 한 조각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나는 BTK다. Bind them, torture them, kill them. 경찰은 멍청하다.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음 희생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모든 사냥과 의식은 나의 예술, 나의 전리품. 차가운 한기와 함께 하워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경찰이 쫓고 있다는 사실마저 즐기고 퍼져나갔고 위치타는 공포에 잠식됐다. 데니스 레이더 역시 이제 자신만의 내면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이 남긴 환영과 추적자의 그림자가 끝없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다음 트로피를 갈망하고 있었다. 다음 전리품, 다음 비명, 다음으로 세상을 경악하게 할 밤. 그날 데니스는 조용히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본다. 아버지, 남편, 신실한 교인, 그리고 사냥꾼. 거울 속 두 눈은 점점 더 미쳐간다. 어둠 뒤엔 추적자가 있다. 그러나 악마의 환영은 누구보다 사냥꾼 자신의 심장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위태로운 균형 끝에서 도시와 경찰, 그리고 BTK. 그 모두의 악몽은 끝내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붉은 편지의 밤, 캔자스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무거웠다. 위치타를 덮은 적막한 어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스며 있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탁하게 번져 도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도시는 연쇄살인마 BTK의 그림자에 묶여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오테로 가족이 잔혹하게 숨진 뒤 몇 달, 경찰과 시민은 매일매일 새로운 불안을 끌어안고 잠에 들었다. 학교에서, 슈퍼마켓에서, 교회에서조차 혹시 저 사람이, 나는 속삭임이 비처럼 내렸다. 사소한 인기척에도 시민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순찰차가 늘어났다. 하지만 아무리 조여도 도시의 틈 사이로 악마의 기척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타자기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어두운 지하실. BTK, 데니스 레이더는 또 하나의 게임을 시작했다. 빛바랜 편지지에 또박또박 차갑게 단어를 찍어 나갔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희의 숨소리, 두려움, 그것이 내 힘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친절한 친구가, 혹은 너의 아버지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나는 관찰한다.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움직일 것이다. 데니스의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겁이 아니었다. 긴장, 쾌락, 그리고 추적당하는 공포가 한순간에 교차했다. 그는 편지 봉투 안에 직접 찍은 희생자의 사진 일부, 물건 조각까지 함께 넣었다.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일종의 의식이었다. 이 도시는 모두 내 무대다.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아무도 모른다. 봉투를 닫으며 데니스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또렷하게 느꼈다. 이중생활에 서지만 한밤이 찾아오면 또 하나의 얼굴, 사냥꾼이 되어 미지의 숲을 걷는다. 집안은 고요했다. 아내 폴라는 딸 쿠리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데니스는 어둠 속에서 몰래 나와 우체통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끝으로 새는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다. 누군가 창문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환영,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도취됐다. 드디어 붉은 도장과 함께 BTK라는 이름을 남긴 봉투가 우체통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제 시작이다. 차가운 속삭임만이 밤 공기를 갈랐다. 다음 날 경찰서의 새벽, 조나단 하워드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 한 번 악몽과 마주했다. BTK, 다시 편지를. 편지 속 사진과 조각, 피해자의 소중한 기록은 하워드의 손끝까지 저릿하게 공포를 전했다. 문장들은 도발이었다. 숨막히는 공기, 실패한 경찰력에 대한 조롱, 그리고 곧 펼쳐질 또 다른 비극의 예고. 범인은 목격보다 빠르고 계획보다 치밀했다. 아무리 가까워져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워드는 깊은 무력감과 광기를 맛보았다. 팀원들은 소리내어 욕을 했고 어떤 이는 회의실 책상을 내려쳤다. 기자와 시민들은 경찰서 밖에 몰려들었고 도시 전체가 새빨간 편지 한 장에 휘청였다. 그 밤 집집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고 어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그림자,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복도에 새어들어오는 바람 한 점까지 모두가 BTK의 또 다른 발자국처럼 느껴졌다. 데니스 역시 평범한 밤을 살지 못했다. 아내가 잠든 뒤 그는 밖을 내다보며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에 잠시 몸을 떨었다. 완벽해야 해. 실수는 없다. 그러나 심장 깊은 곳에서 밤마다 바늘처럼 찌르는 죄의식과 기묘한 쾌락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경찰은 도시에 포위망을 펼쳤고 언론은 또다시 가족의 슬픔과 두려움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데니스는 조용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동료들 웃음에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밤, 그의 지하실엔 여전히 붉은 편지와 희생자들의 전리품, 악몽 같은 환희가 쓰러진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다. 누가 이 남자의 이중생활을, 누가 이 도시의 섬뜩한 침묵을 언제 끝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밤도 도시는 BTK라는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붉은 편지의 그림자 아래로 또다시 고요히 가라앉았다. 새로운 사냥의 시작.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는 위치 편지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또 한 번 어둠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어깨 너머를, 누군가는 창밖을, 누군가는 스치는 낯선 이의 그림자를 은밀히 경계했다. 어느 초겨울 새벽, 얇은 안개가 도시 골목을 뒤덮을 무렵, 데니스 레이더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두근거림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만둬야 해. 심장은 속삭였다. 그러나 그 깊은 곳, 뼈마디를 타고 스며드는 또 다른 목소리.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심장이 뛰는 한 사냥은 계속된다. 지하실에서의 의식. 모든 가족이 잠든 깊은 밤, 데니스만이 깨어났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지하실로 향했다. 사각거리는 붉은 편지지와 낡은 전리품들,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노트. 데니스는 자신이 남긴 흔적을 만지작거리다 서서히 다음 대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엇갈리는 수많은 얼굴 사이 지난 며칠 동안 관찰해온 이웃 여성의 미소가 뇌리 깊숙이 새겨졌다. 출근하는 시간, 집을 나서는 아이의 움직임, 마당에 걸린 빨랫감. 완벽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데니스는 노트에 희미하게 대상을 써내려갔다. 30대 여성. 아침 찰시 집을 나설 때 출근 남편이 떠나고 나면 10분간 혼자 낳는다. 뒷문은 잠기지 않는다. 그의 심장은 짜릿한 전율로 뛰기 시작한다. 이번엔 반드시 더 완벽하게. 실패란 없다. 그러나 쳇바퀴 돌아가듯 떠오르는 경찰의 날카로운 시선과 밤마다 평범한 일상을 가장한 자신을 구분 못하는 도시의 무지, 공포와 쾌락, 양심의 균열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다. 사냥꾼과 사냥감, 그리고 도시 전체의 악몽. 데니스는 새벽녘 자동차에 숨어 잠복을 반복한다. 멀리서 그림자처럼 관찰한 뒤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누군가의 담을 넘어 어둑한 정원에 발자국을 남긴다. 누군가는 개 짖는 소리에 눈을 뜨지만 곧 다시 이불을 끌어당긴다. 위치타의 경찰들은 끊임없는 신고와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고 형사 조나던 하워드는 책상 위의 붉은 편지, 현장에 남은 머리끈, 그리고 정교한 결박법에 대해 또다시 연구에 매달린다. 자신의 신장처럼 숨을 죽였다. 대상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나왔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냥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조용히 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넌 나에게 완전히 잡혀버린다. 떨리는 숨, 저항하는 손길, 그리고 공포로 흩어지는 눈빛. 데니스는 천천히 밧줄을 조이며 희생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귀에 새겨 넣었다. 그 순간 도시의 어둠 속에는 알 수 없는 한기와 소름이 몰아쳤다. 또 다른 편지 범행을 마친 데니스는 또다시 타자기에 앉았다. 질서와 혼돈의 경계. 너희는 결코 나를 잡을 수 없다. 나는 BTK, 모든 두려움의 이름.
사진 한 장과 희생자의 소지품을 봉투에 넣어 경찰서로 보낸다. 새벽을 깨우는 공포. 다음 날 위치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경찰차 사이렌, TV 속 특보, 골목마다 모여드는 불안한 인파. 그리고 누구 하나 믿지 못하는 서로의 시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어머니들은 창문마다 자물쇠를 더했다. 누군가 복도 끝, 계단 아래 평범한 그림자조차 BTK의 실루엣이라며 떨었다. 데니스, 이중생활의 죄와 쾌락. 아침 식탁. 데니스는 가족 앞에 모범적 가장으로 앉아있다. 어제 어땠어요, 아빠? 딸이 웃으며 물었다. 데니스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그 누구도 그가 새벽에 또 한 번 붉은 사냥을 했다는 걸, 그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데니스는 마지막으로 얼룩진 전리품을 지하실 목재 상자에 집어넣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쾌락과 그늘 위에 내려앉은 죄책감이 여전히 그의 심장을 슬쩍 짓누른다. 그러나 새로운 사냥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핏빛 새벽을 깨우는 속삭임은 이 도시에서, 그의 심장 깊은 데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끝없는 악몽, 그리고 균열 깊은 밤. 위치타에 내리는 비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굴절된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도시는 잿빛의 그림자 아래 출렁였다. 장대한 집들 사이마다 고요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사람들은 사소한 인기척에도 숨을 죽였다. BTK라는 약자 세 글자만으로도 산산이 부서지는 비명과 의심, 실종된 평온은 완전 범죄를 마주하며 내부적으로 서로의 무능함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청 앞 광장에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경찰은 무능하다. 우리의 밤을 지켜내라. 고성, 눈물,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공포의 압력이 경찰서의 벽마저 갈라놓았다. 하워드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끌어안고 뒤척였다. 왜 모든 복잡함 속에서 그는 틈새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가? 악몽 속 하워드는 자신이 밧줄에 묶여 찬바람 부는 지하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조롱당하는 환영을 받다. 결박, 피, 울음, 그리고 사라진 빛. 날이 밝기 직전 하워드는 땀에 젖은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2. BTK, 광기의 심연 위에서 흔들리다. 데니스 레이더, 그는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다. 한편으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중얼거렸고 한편으론 이제는 멈춰야 해. 경찰이, 도시가 내 그림자를 압박한다는 불안에 치를 떨었다. 밤마다 지하실, 떨리는 손으로 전리품을 꺼내본다. 희생자들의 사진, 피 묻은 머리끈, 부러진 목걸이, 낡은 수첩 조각. 그 어두운 상자 안 냄새마저 점점 썩어가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데니스, 두 얼굴이 교차했다. 신실한 가장, 충실한 두알절 성가대의 일원, 그리고 어둠 그 자체의 사냥꾼. 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 어느새 거울 속에서 자신 아닌 또 다른 나가 속삭였다. 곧 실수한다. 너도 끝을 원하니까. 3. 공포의 전이. 도시에서 가정까지. 공포는 더 이상 거리 한복판이나 신문 속 기사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실, 학부모 모임, 교회 소모임. 아이들도 BTK는 괴물일까, 우리 아빠일까 속닥였고 엄마들은 밤마다 발소리, 문 손잡이 소리조차 악몽 같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 베란다에서 서성이고 누군가 배달부의 발걸음에도 등을 떨었다. 이웃마저 등지고 우린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악몽은 밤을 넘어 낮까지 뻗어나갔다. 4. 새로운 편지.
더욱 과감한 조롱. 때 이른 새벽, 경찰서는 또 한 통의 편지에 얼어붙었다. 나는 BTK, 부드럽게 결박하고 천천히 고통을 줄 테니 너희가 나를 발견하는 일은 가면의 뒤를 들추는 일과 같다. 아, 내 손끝에서 사라지도 생명들은 예배당보다 더 고요한 침묵을 남긴다.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나? 내가 또 어디에 남았는지 그대들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편지는 장소를 암시하는 이상한 수수께끼와 함께 새 희생자의 머플러 한쪽을 동봉했다. 형사팀은 길거리, 하수구, 하천 주변까지 뒤졌지만 현장엔 흔적 하나 없었다. 띠와 쫓아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 5. 심리전 그리고 위험의 인계점. 데니스는 퇴근길마다 누가 쫓는 듯한 조바심을 느꼈다.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가로등 밑에서 죽은 듯 자신을 노려본다는 환영에 사로잡혔다. 가까워진 경찰의 수사망, 시민의 분노, 가족조차 미묘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불안과 피로는 데니스를 더욱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고 밤마다 이중생활의 균열이 점점 커졌다. 6. 새로운 공포의 밤, 일상이 붕괴하는 순간. 어느 새벽 데니스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비명을 질렀다. 전리품 상자가 바닥에 쏟아지고 가족 사진이 피로 번지는 환각. 그는 손끝으로 벽을 긁으며 이게 나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같은 시간 경찰의 순찰차는 살인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자동차를 발견했다. 잠깐 마주친 눈빛. 데니스는 차 안에서 숨죽인 채 자신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 7. 결론. 꺼지지 않는 악몽과 도달하지 않는 끝. 도시와 경찰, 시민과 가족 모두가 한계로 내몰리며 균열 위를 걷는다. 그리고 데니스 역시 지하시 어둠 아래 붉은 편지와 피비린 향, 스스로의 죄책감과 광기 사이 점점 더 치명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시는 더 깊은 밤속으로 가라앉는다. 누구도 이 끝없는 악몽의 구렁텅이에서 아직은 깨어나지 못한다. 붕괴의 문턱에서 위치타는 여전히 무언가에 짓눌린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조차 공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았고 거리의 가로수 넘어 번지는 달빛마저 불길하게 일그러졌다. BTK의 악몽은 끝내 사라지지 못한 채 모든 이의 삶을 틀어막은 투명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1. 집단 광기, 도시의 균열. 주민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집집마다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TV 뉴스에선 경찰의 신중한 수사 발표를 반복했다. 그러나 신문 일면에 올라온 BTK 또 편지로 조롱이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 얼려놨다. 사소한 소문 하나에도 이웃끼리 얼굴이 붉어지고 학교에선 아동보호원 선생이 지금 당장 숨어 소리를 외쳤다. 주말 시내 광장에선 분노한 군중이 모였다.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두려움에 잠든다. 지나 폴리스라인 뒤에서 시민과 경찰, 언론이 뒤엉키고 끓어오른 불안과 분노가 점점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2. 경찰의 끝없는 압박과 내홍. 조나단 하워드 형사의 얼굴엔 깊은 그늘이 졌다. 새벽마다 그는 BTK가 남긴 편지, 피해자 유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보고서를 반복해서 들여다봤다. 우리 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동료 형사들은 피로와 조급함이 서로를 몰아붙였고 누군가는 이게 다 언론의 탓, 누군가는 우린 지난 10년치 모두 실패한 거야 라며 자조적으로 혀를 찼다. 그 와중에도 BTK의 편지는 계속됐다. 나는 너희의 무능도, 분노도 모두 지켜본다. 사냥은 계속된다. 이 도시 전체가 나의 놀이터다. 무너져가는 내면의 벼랑. 데니스 레이더. 한때 완벽했던 이중생활은 점점 무너지는 벽에 내몰리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평판에도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딸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말 걸기에 꺼렸다. 아내 폴라의 눈빛에는 이전과 달리 근심과 피로가 맴돌았다. 밤마다 그는 지하실에 숨은 채 손끝으로 전리품을 만지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살아나 고함쳤다. 넌 우리를 잊을 수 없어. 우리 목소리는 네 심장에서 썩어간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난 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점점 낡아가는 두 얼굴의 균열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불안과 공포, 죄책감 속에서 더 강렬한 쾌락에 매달렸다. 경찰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도발적으로 더 완벽한 방식으로 행동하려 애썼다. 실수, 그리고 불길한 예감. 한밤중 데니스는 평소의 계획을 어기고 충동적으로 새로운 사냥에 나섰다. 몸을 숨길 골목, 익명의 집, 그는 손에 밧줄을 쥐고 인기척을 살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켜진 마당 불빛, 그리고 누군가의 핸드폰 플래시. 누구세요? 놀란 누군가의 목소리에 데니스는 급하게 뒷길로 몸을 뺐다. 심장은 새조각처럼 쪼그라들었고 귀에 울려 퍼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비명이 오래도록 귓가를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선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창문을 닫고 잠겨 있는지 수십 번 확인했다. 이제 정말 끝장인가? 하지만 그날 밤도 그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전리품을 쥔 채 자신을 겨우 진정시켰다. 도시의 붕괴, 마지막 사냥의 전조. 다음날 경찰은 수상한 남성 목격 신고를 받고 거리 CCTV, 이웃 차량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졌다. 하워드의 머릿속에는 점점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시민회의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매일 이어졌다.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린 밤마다 죽어가고 있다. 그 중 운명의 문턱 앞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욥, 악몽이 깨어나기 직전. 그날 밤 도시는 빗물 속에서 낮게 신음했다. 누군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손에 쥔 무거운 헤어드라이어로 창가를 지켰다. 지하실에서 데니스는 손끝을 자르며 지금껏 쌓아온 숨겨진 전리품마다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끝을 예감하는 사냥꾼의 피비린 희열인지 데니스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도시 전체가 붕괴의 문턱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경찰도 사회도 그리고 무엇보다 악마인 BTK조차도 자신의 운명 앞에서 한 줄기 핏빛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파멸의 끝자락에서 암흑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도시를 집어삼켰다. 위치타의 밤 공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바람 한 점에조차 두려움이 실려 골목골목을 헤맸다. 수많은 가정이 등불을 밝힌 채 밤을 지새웠으나 그 불빛도 어느덧 피로와 공포에 찌든 채 희뿌옇게 일그러져 있었다. 1. 곶마가는 불신, 무너지는 사회. 최근 며칠 도시 곳곳엔 경찰차 순찰이 쉼없이 이어졌고 매일 뉴스는 BTK 사건 특집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이웃을 또는 배우자를 심지어 자식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범인일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안전한가? 마을 회의에선 서로 고함을 치고 누군가는 밤새도록 주방 식칼을 손에 쥐고 서성이며 누군가는 두통약에 의존해 새벽을 버텼다. 침묵과 불신, 절망이 붉은 핏자국처럼 도시 전체를 얼룩지게 했다. 2. 경찰,
미친 듯 쫓는 자들. 경찰 내부의 압박감은 폭발 직전이었다. 조나단 하워드는 두 눈에 핏발이 선 채 최신 편지와 현장 증거, 수많은 목격자 진술, CCTV 화면, 그리고 BTK가 남긴 비밀 암호까지 한 번 더 뒤적였다. 이제 반드시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 실수가 있다. 분명히. 조나단의 귀에는 동료들의 날선 속삭임과 불면이 묻어난 한숨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밤에는 꿈속에서 BTK의 목소리와 마주했다. 넌 날 절대 잡지 못해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내 폴라는 데니스에게 느끼는 불안함을 남몰래 교회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다. 밤마다 지하실 그 어둠 속 데니스는 손끝으로 자해하듯 전리품을 만졌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땀에 젖은 이마. 경찰의 수사망이 도시를 죄여는 소리.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발걸음. 온 신경이 곤두선 채. 다 들키고 만다 이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본능에 겨운 쾌락을 포기하지 못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사형수처럼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데니스는 또다시 신문, 자물쇠, 차키, 칼, 그리고 붉은 편지지를 점검했다. 4. 공포의 밤, 최후의 수단. 어느 밤 데니스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차 안에 앉았다. 차창 밖으론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빛이 번졌다. 본능보다 더 빨리 공포와 쾌락의 파도가 심장에 밀려왔다. 그는 마지막 전리품을 넣은 봉투와 한 장의 편지를 완성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의 두려움과 실패, 그 모든 시간이 내 울음과 함께였다. 곧 이 도시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BTK. 5. 운명의 균열,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 이윽고 그는 평소와 달리 봉투를 동사무소 앞 우체통에 던졌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러나 데니스 자신도 모르게 잠깐 수상하게 머뭇대던 모습이 근처 CCTV에 희미하게 남았다. CCTV 판독을 반복하던 경찰의 눈동자가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 그날 도시에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을 맡은 직원이 봉투를 본 순간 이상한 냄새와 피얼룩이 있다고 경찰에 곧장 신고했다. 6. 파멸, 시작되는 추락. 다음 날 경찰은 우체통의 편지와 CCTV의 미세한 단서, 출퇴근 시간 동선이 겹치는 누군가를 좁혀가기 시작한다. 도시 곳곳에서 이제 BTK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다발로 피어났다. 데니스는 어깨를 움츠린 채 하루하루를 모멸과 불안, 절망과 쾌락의 이중주로 비틀대며 보냈다. 집 거실. 아내는 남편의 손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알아차렸다. 딸은 집안 어딘가 소름이 끼치는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경찰서엔 새로운 리스트에 한 남자의 이름이 점점 진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7. 결전의 서막.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경찰차의 사이렌, 도시 한복판에 숨죽이는 밤. 그 밤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밤. 텅 빈 거리는 새벽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는 약하게 내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만 반짝였다. 도시 전체가 멎은 듯 누구도 쉽게 숨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속에서 이제 BTK라는 이름은
현실 그 자체보다도 더 무거운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도시 위에 내려앉았다. 1. 경찰서 집결의 순간. 캔자스 위치타 경찰서 형사 조나단 하워드는 마지막 수사회의에 모두를 모았다. 칠판엔 수십 장의 사진, 적색펜으로 밑줄 그은 지명, 그리고 한 사람의 생활 패턴이 분초 단위로 정리되었다. 이번엔 끝낸다. 더는 그 그림자의 장난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워드의 목소리엔 견딜 수 없는 피로와 함께 비장한 결의가 담겼다. FBI 분석관, 법의학 감식팀, 순찰조까지 모두가 곧 닥칠 순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우리가 가진 단서는 충분하다. CCTV, 지문, DNS, 그리고 어젯밤 우체통에 남겨진 그 봉투. 형사들의 눈빛엔 공포보단 최종전의 전율이 번져갔다. 2. 데니스, 무너지는 사냥꾼. 데니스 레이더는 이중 생활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아 딸의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라는 질문에도 온몸에 알 수 없는 식은땀과 목마른 혀끝만 느낄 뿐이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제 모든 게 드러난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전리품 상자마저 외면한 채 데니스는 작은 소리, 밖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날카롭게 몸을 떨었다. 경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압박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3. 도시, 숨죽인 대기. 주민들은 창문마다 커튼을 꼭 닫았다. 누군가는 TV만 켜둔 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이제 끝이 난단다 소리 없이 기도했다. 뉴스 특보가 쉬지 않고 BTK 용의자 포위망 좁혀져 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도시는 더 높은 두란에 함께 떨었다. 4. 운명의 충돌, 결전의 새벽. 경찰은 마지막 영장을 들고 사나운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모든 것이 한순간 핏빛 정적 속으로 빨려들었다. 진실의 밤은 모든 이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했다. 진실의 밤 문짝이 쿵쿵 울리고 형사들의 고함과 무전음이 어둠을 찢었다. 집안은 피할 곳 없는 밀실처럼 데니스의 숨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사냥꾼, 마지막 순식간의 선택. 데니스는 한 손으로 식탁을 붙들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지하실로 도망쳐 모든 흔적을 없앨까? 아니면 무너지는 심장 소리를 안고 그대로 문을 열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순간 딸의 방에서 희미하게 "아빠?" 하는 소리, 아내의 떨리는 기도 소리, 그 모든 것이 데니스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무엇도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결전의 순간, 체포. 문이 열렸다. 형광등 불빛이 파도처럼 들이닥친 순간 권총과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데니스 레이더, 움직이지 마라! 땅에 무릎 꿇어, 손 머리 위로. 다급한 고함 소리, 공포로 경직된 데니스의 눈동자엔 이 모든 광경이 마치 악몽처럼 몽롱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가족, 소리 없는 동계.
아내 폴라는 거실 구석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고 딸은 한순간에 모든 평온이 바스러지는 소리에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을 삼켰다. 경찰들은 집안을 뒤지며 지하실에서 가방, 밧줄, 붉은 편지지,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하나씩 수거했다. 폴라는 눈을 감은 채 비명도, 분노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눈에선 끝없이 뜨거운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체포, 침묵의 마지막 모놀로그. 수갑이 채워질 때 데니스는 마지막 쾌락과 절망, 그리고 기나긴 악몽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고통을 느꼈다.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면서 짙은 밤 공기, 집 앞에 붕괴된 침묵, 납작 엎드린 듯 고요한 도시의 공포가 데니스의 귓가에서 웅웅거렸다. 이제 모두 끝났구나. 사냥꾼도, 악몽도, 내 이름도. 경찰차가 출발하자 이웃들은 커튼을 살짝 들추고 처음으로 두 눈으로 악몽의 실체를 마주했다. 도시, 깨진 악몽 뒤에 서다. 공포의 그림자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진실의 밤 쇳소리처럼 울린 수갑으로 BTK의 시대는 그렇게 처절한 막을 내렸다. 자백과 그림자 1. 경찰서 진실의 벽 앞에서. 이른 새벽, 경찰서 조사실 안에는 차가운 빛만이 번졌다. 형사 조나단 하워드는 하루를 꼬박 세워 상대해야 할 진정한 악마 앞에 앉아 있었다. 데니스 레이더, 눈은 텅 비고 몸은 도망칠 길 없는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채 힘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귓가엔 수갑의 쇠가 달그락대는 소리, 머릿속은 백지처럼 새하얗게 비워졌다. 하워드는 그 눈을 들여다봤다. 데니스, 이제 그만, 모두 말해요. 당신은 왜, 어떻게, 이 도시에 뭘 했는지. 데니스는 한참 침묵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마치 무너지고 무너져 더는 자신을 감추지도 못할 만큼 지치고 끝나버린 사냥개처럼. 2. 붕괴. 모든 진실이 터져 나온다. 오랜 침묵 끝에 사냥꾼의 가면이 부스러지듯 데니스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나를 멈추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누군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묻고 조이고 죽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 그것이 출구였습니다. 형사들의 펜끝이 떨리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데니스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읊었고 날짜, 장소, 당시의 심장박동, 두려움, 쾌락, 절망, 모든 악몽 같은 순간들을 차례로 쏟아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낮게 울부짖었다. 내 이름이 남아있는 한 이 도시도 절대 평화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3. 경찰. 충격 속의 분노와 회오. 조사실 너머에서는 경찰관들이 녹음된 자백을 듣고 서로 어금니를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이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을. 형사들 중 누군가는 냉수컵을 힘껏 내동댔다. 어떤 이는 충격에 어깨를 떨었고 이제야 정말 끝난 거지 울먹였다. 4. 도시. 끝나지 않은 그림자. 체포 소식, 데니스 레이더의 본 모습, 신문 일면과 TV 뉴스 타이틀, 인터넷 포털엔 악몽이 현실이었음을 알리는 기사와 수많은 시민의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한숨이 눈사람처럼 쌓여갔다. 몇몇 희생자의 가족은 경찰서 앞에서 촛불을 들고 진실이 밝혀진 밤을 눈물로 맞이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커튼 뒤에서 사이코패스의 악몽을 속삭였고 노파는 그런 사람은 어디든 숨어 있었던 거야 라며 도시의 낮에도 긴장의 그림자가 쉬 물러가지 못했다. 5. BTK 마지막 독백.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 위 데니스는 깊은 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길 바란다. 아니 아마 영원히 BTK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악몽으로 남겠지. 어둠의 끝에서 그도 슬쩍 잠이 들었고
이 도시 또한 마침내 오랜 밤의 끝자락에서 조심스럽게 새벽을 맞이했다. 진실이 밝혀졌을지라도 두려움의 그림자는 한동안 위치타를 떠나지 못했다. 재판의 날. 재판 당일 아침, 위치타의 하늘은 잿빛 먹구름으로 꽉 들어찼다. 모든 거리, 모든 가정이 숨기듯 깊은 긴장과 불안에 잠겼다. 신문 가판대에는 BTK, 오늘 법정에 선다 는 대문짝만한 제목. 텔레비전 뉴스도 하루 종일 재판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사람들은 출근을 멈추고 커피숍,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 엄숙한 침묵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그 흔한 미소 하나 짓지 못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도시 역사에 남을 운명의 순간이었다. 법정. 진실과 분노의 마주침.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TV 카메라, 기자, 희생자 가족, 경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데니스 레이더. 어두운 수의 차림. 두 손엔 수갑이 채워진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천천히 방 안에 들어섰다. 법정 안은 순간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눈길을 돌리고 싶으면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악몽의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자 했다. 재판장은 침착하게 재판의 개시를 알렸다. 사람 데니스 레이더. 당신은 연속살인, 감금, 협박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다. 검사는 차가운 어조로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희생자들의 이름, 잔혹했던 범행의 세부, 그동안 쌓이고 쌓인 공포와 울분, 마치 공기 중에 희미한 절규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희생자의 가족 중 몇몇은 증언대에 올라 한 단어 한 단어 떨리는 목소리로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내게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빼앗았다. 당신 때문에 나의 삶은 계속해서 밤에 시달렸고 지금도 그 목소리가 악몽처럼 맴돈다. 울음과 분노, 애원과 절망이 법정 전체를 파고들었다. 장내엔 흐느낌, 혹은 이를 악무는 소리, 숨막히는 침묵이 거듭 이어졌다. 질문을 건넸다. 데니스는 한참 만에 낮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두려웠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를 비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인 채 토해냈다. 산, 도시, 마침내 울리는 정의의 종. 재판정 밖 수천 명의 시민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손을 잡고 기도했고 누군가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고 데니스 레이더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다시는 자유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머무지 못할 것이다. 순간 법정 호미에서 숨죽인 듯한 탄식과 때늦은 박수, 그리고 무거운 해방감이 번져나갔다. 탄. 그 후 상처의 회복, 도시의 새벽. 재판이 끝난 뒤 희생자 가족들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이제 네가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기나긴 고통의 시간, 마침내 비에 씻기는 듯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자부심을 나눴다. 도시의 전연홀 아래
누군가는 다시 집 창문을 활짝 열었고 누군가는 홀가분한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위치타의 사람들 가슴 어딘가엔 BTK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아픈 흔적으로 남았다. 서로를 지키려는 그들의 다짐과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이 도시를 다시 화해와 희망으로 이끌었다. 정의의 이름 아래 악몽은 마침내 조용히 막을 내렸다. 도시 이 새벽의 바람만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누적된 두려움과 긴장은 이제 서서히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다시 따스한 일상을 되찾으려 발걸음을 옮겼다. 치유의 시작. 희생자 가족들은 긴 밤끝 서로를 안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슬픔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그들은 함께 눈물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소리내 부르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속삭였다.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커튼 뒤에 숨지 않고 작은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할머니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여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시 다시 뛰는 심장. 교회에는 종소리가 울리며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엽서가 쌓였다.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에 흩어진 노란띠를 걷어내며 숱한 밤을 견뎠던 서로를 상처와 약속. BTK라는 글씨는 신문 속 작은 기사로 사라졌지만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다. 도시는 영원히 이름 모를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연대의 뜻을 간직하게 되었다. 각 가정, 각 골목,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킨 평화에 대한 경건한 약속이 거듭 다짐되었다. 새벽, 희망으로 피어오르다. 캔자스의 하늘, 햇살은 어둠 반대 끝까지 고요하게 퍼졌다. 누군가는 아이를 손에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무서웠지만 우린 이겨냈구나. 도시는 그리하여 오랜 악몽의 어둠을 털어내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뜨겁게 눈부신 새벽을 맞이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용기와 연대 그리고 절망 너머의 희망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도시를 지켜줄 것입니다.